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 지수가 0.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3%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코스피 하락이 좀 반가운 날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7일 연속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하루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어제 방송에서 어차피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좀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좀 예상되는 조정, 그리고 기다리는 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봉은 또 양봉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아침보다 오늘의 종가가 좋았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었죠. 나스닥 지수가 1.2%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1.1%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69%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은 오늘 국내 주시장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결렬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어차피 계속 지속되겠지만 일단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고, 제조업 PMI가 S&P 미국 제조업 PMI가 48.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제조업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제기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애플이 1.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1.6%대, 마이크로소프트 1.8%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국내 주시장 시초가에 살짝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0.4%대 정도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오히려 어쨌든 거기서 추가적인 좀 하락은 커지지 않고 국내 주시장은 좀 낙폭을 줄여가다가 장중에 잠깐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상승을 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파란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종가 0.1포인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8거래일 연속 상승, 9거래일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정말 하락이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단기 또 국채금리가 막 급등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불안 요인이었는데요. 6월 초에 만기 도래하는 만기 1년 이하인 단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6%를 상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미국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또 종료가 되고, 어쨌든 결론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또 부채 한도 협상 기간 동안에 뭔가 미국 시장이 순탄하게 움직이면은 오히려 이제 또 협상이 완료된 다음에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박스권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82포인트 가 4월 18일에 고점 정도고요. 살짝 넘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2600선 정도는 좀 당분간은 박스권 상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이 얼마 안 남고 6월이 이제 또 금방 시작되잖아요. 이게 또 금요일 지나고 그러면은 또 3일 연휴고요. 이러다 보면은 6월이 금방 올 텐데, 잠깐 6월에 대한 시장 전망 말씀을 드린다면은 6월에도요, 시장은 2400에서 2600포인트대 박스권 움직임이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박스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일정 부분 좀 파도 타기를 잘 타면은 안정적인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다행스러웠어요. 어제 50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900억 정도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전환을 했고 환율도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아침보다 시초가 1319원에 비한다면은 뭐 조금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환율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던가 하방으로 보낼 의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2600선대 그리고 2650선 뭐 2700선 요 정도는요 정말 단기간에 바로 넘기는 어려운 지수대긴 해요. 어쨌든 지금 뭐 수출 같은 경우 잘 안 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수준이 한 26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PBR 1배 수준 2650선을 강력하게 넘어서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박스권에 맞게 올라가면은 일부 팔고 내려가면 일부 사고 뭐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조선주들 최근에 연일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도 뭐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은요. 뭔가 주변에서 엄청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좀 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전고점 임박한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자리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뭐 조정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주들이 엄청 호황이었을 때 생각해보면 2006년, 7년도였단 말이에요. 그때 배들도 이제 막 15년이 지났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또 교체 수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10만 1,500원이 고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99,9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이제 거의 또 쌍봉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보인다면은 11선, 21선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 조정 시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오늘 1%대 상승을 하면서 4,420원대 기록을 했고 현대건설도 뭐 강부학권 기록을 하면서 4만원대 움직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좀 중소형 기업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싶고요. 대형 건설주들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어느 기업이 참여할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주들 충분히 그동안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뭐 올해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또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쪽이 좀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또 해외 쪽 플랜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좀 긍정적으로 해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현대건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제는 좀 저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런 PHA 이런 기업들 보시면요. 시장과 아랑곳하지 않고 뭐 연일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뭔가 모멘텀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자동차와 함께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은 항상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모주 얘기 살짝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신규로 상장을 했는데 첫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관련해서
마녀공장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